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지금 로사 제이님과 스티커를 같이 타고 있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카메라 세팅하고 지금 처음 타는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기능 좀 알아본다고 거의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요. 기산유원지 쪽, 그 양주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코스가 시내 주행도 약간 있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도 있고, 와인딩도 이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일단 출발은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놓고 이제 주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스포츠 모드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길게 할 것 없이 자,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없는 모델인 줄 알았더니 스팅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따 달릴 때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일단 되게 길기도 하고 제가 타던 차랑 지금 여러가지로 많이 느낌이 달라서 큰 차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생길 정도고요. 특히 이제 이런 데는 되게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차 지금 앞쪽이랑 그런 차폭감이랑 이런 것들이 감이 아직 잘 없어서 되게 초보 운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느껴지는 스티어링 감각이라던가 일단 지금 정도까지 해서 이 주행 감각은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타봤었던 K5랑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후륜구동 차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별로 없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더 달려봐야지 될 것 같고 이거구나. 지금 이제 자동 시동 뭐라 그러죠? 그 오토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켜져 있어가지고 정차를 한 순간에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능 꺼버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 기능을 좋아하지 않아서 꺼버렸고, 그리고 로사제이님께 이제 이 처음에 스팅어를 봤을 때 외관 느낌이랑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감상평을 한번 들려주시죠. 어땠어요? 우선 차가 하얀색이니까 이쁘고 디자인도 뭔가 늘씬하게 잘 빠지고 색다른 느낌이라서 우리 차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많이 다르죠. 가격도 한 3배 차이 나고 우선 길다. 이쁘기도 이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탔을 때 의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시트가 너무 낮아서 엉덩방아 찍는 그런 기분이었고, 대신에 이게 높낮이가 이게 보조석에서도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우선 여기 앞뒤가 어디 너무 길고 편안하고 그리고 뒷좌석에 아까 안 타봤었죠? 네. 뒷좌석도 이제 조수석을 이제 끝까지 밀면 아무래도 좀
좁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뒷좌석 공간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일단 첫 느낌은 아까 그 라이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다른 승용차들 세단 타는 것과는 좀 다르게 시트가 되게 낮게 위치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편이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무게중심이 좀 낮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뭐 괜찮은 편이었죠? 네. 우리 차랑 너무 다르기 많이 때문에 다르죠. 신기하게 쉐보레는 좀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인테리어고, 게다가 우리 차는 또 연식이 좀 된 차다 보니까 도시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신식 자동차다 보니까 좀 더 악셀을 가볍게 밟아봤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도 확실히 배기량 정도로 차가 잘 나가긴 하네요. 본격적으로는 조금 넓은 자동차 전용도로 타게 되면 그때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차가 소카라고 카쉐어링 도로 디지털 단지역 보라매야 그런 광면 업체에서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업체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렌트를 시간 단위로 렌트를 해주는 건데,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이벤트 같은 거에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5시간 시승권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명 정도한테 이제 뿌려진 것 같더라고요. 10명한테는 이제 24시간 시승권이었는데, 그 24시간 시승권이 됐으면 뭐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5시간이라도 이렇게 거의 주유비도 안 되는 정도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거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차가 올까 궁금했는데 완전 깡통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적당히 옵션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인 것 같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눈에 익질 않아가지고 우측 도시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유턴입니다. 약 500m 앞 8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80km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는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이게 후방 유리가 후방 윈도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되게, 그러니까 패스트백 타입이나 뭐 그런 아우디 A7이나 이런 것처럼 좀 많이 누워있는 편이라서 후방 시야가 좀 안 좋은 편이고, 지금 뒤에 포터가 한 대 서 있는데 포터 번호판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트렁크도 높은데 이 경사각이 좀 크게 이렇게 유리가 누워있는 편이라고 후방 시야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그다지 이렇게 좀 잘 보인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는 그런 것 같고요. 약 5km 앞 자유로 방면 우측 도시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옆좌석에 이제 탔을 때 승차감은 좀 어때요? 우선 비교가 되는 게 우리 차랑 되다 보니까 전좌석 푹신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이게 낮은 의자를 뭐 올리면 상관없겠지만 일단 뭐 우리 차에 비해서는 좀 편안하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설정이 가능한데 컴포트, 에코, 뭐 스포츠 한 3단계 정도로 설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일 편안한 모드로 달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엔진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소음 차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은 훨씬 작지. 작긴 작은데 그때 제주도에서 탔던 차보다는 조금 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에 비하면 조용하지만 많이 좋아. 아늑함.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좀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차가 많이 막힐 거예요. 에코 모드로 가다가 달릴 수 있는 데서는 스포츠 모드. 아 이게 낮아서 나뉘어서 차선이 뭐가 보다. 차선이 안 보여. 아 이게 내가 시트를 완전 뒤로 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운전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 이렇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악셀 브레이크,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감각 정도가 차의 주행 질감에서는 첫 느낌이 되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약간 뭐랄까 좀 차랑 이렇게 직결된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급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베오와 비교를 좀 해봐도 아베오가 좀 더 무겁게 이게 느껴지고 좀 더 차와 하나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스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REPS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 말 많았던 그 전자식 스티어링 휠 다음 세대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아까는 위화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렇고 가볍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무거워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차에서 이제 차에 처음 탈 때 느낌은 되게 시트가 낮다라고 느껴졌는데, 막상 차에 타서 보면 또 그렇게 차가 낮은 것 같다는 느낌 좀 안 들고, 지금 시트를 제일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시트를 제일 끝까지 낮춰도 본넷이 잘 보여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끝까지 낮추면 본넷이 아예 전혀 안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드 앞쪽도 잘 보이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 생방송 라이브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지금 로사님 보시기에도 여기 머리 위에 공간이 별로 없죠. 여기 점핑하면 머리 머리 정도 닿을 것 될것 같아요. 같고 아 여기랑 거기랑 그쪽은 더 넓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쪽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보통 운전석이 더 낫던데. 이거 차선 이탈 경보 방지 장치를 켜놔서 지금 알림이 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악셀 반응도 지금 에코 모드라서 그런지 즉각적이지 않고 한 템포 느리게 기어가 반응을 하네요. 가속을 하려고 악셀 페달 좀 밟았더니 바로 반응을 하진 않고 이제 약간 늦게 반응을 하면서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자, 이 부분은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한번, 차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선을 자꾸 물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소카 같은 경우에 이제 요금제를 간단하게 보면 차종마다 요금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5시간 이용권으로 차를
주차를 할 때 차를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달해주는 서비스 포함해서 5,000원인가를 결제를 했는데, 이제 정상 요금으로 보자면 5시간에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싼 요금은 아닌데, 그 정도 요금이 되고, 차종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단시간 짧은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써보는 게 나을 수도, 차종이 좀 생각보다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타볼 만한 차, 그 서비스인 것 같고, 이건 제가 소카랑 무슨 협찬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처음 타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주유 같은 경우에도 보통 렌트카들은 주유를 본인 카드로 주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직진 방향입니다. 6번지턱 같은 거 혹은 요철을 넘을 때 느낌은 확실히 좀 세련되게 서스펜션 세팅을 해놨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전혀 어떤 불쾌감 없이 좀 빨리 넘더라도 그렇게 넘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확실히 좀 약간 부드러운 잠시 느낌으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주행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차선 변경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도 나름 스포츠 주행을 하기 위해서 10km 세팅된 차라고는 하지만 약간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좀 있는 편이고, 탄탄하게 붙어서 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제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놓고,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확실히 악셀 반응이 바로 느껴지죠. 가속이 확 되는 느낌이 나죠. 와. RPM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기어를 낮은 단수에 유지를 하려는 그런 로직이 적용된 것 같아요. 2500rpm 정도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차가 좀 잘 나가는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터보 엔진에 한 260마력 정도 나오는 세팅이고, 그리고 36kgm 토크 정도가 나오니까 사실 이 정도 차체를 움직이기에는 크게 부족한 동력은 아니고, 물론 이제 3.3 버전 같은 경우에는 330마력이던가 정도 나오니까 훨씬 더 파워가 넘치게 그렇게 느낌이 아마 전달이 되겠지만, 지금 모델에서도 일상주행에서 조금 달리는 정도 느낌 받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전혀 없이 90km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출력이 나와도 달릴 곳이 이제 나와야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내부는 환경도시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켜면 차가 완전히 그냥 비실비실 하거든요. 차가 막 헐떡헐떡 하는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한번 꺼볼게요. 잠깐. 끄면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킨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힘겨워한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차가 잘 나가고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한번 약 2km 공로제일시에서 파주 동쪽 고양시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차가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가속을 하는 단계에서는 후륜구동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이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는 느낌이 나죠. 이 정도면 3.3이면 이렇게 약간 시트에 달라붙는 느낌도 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차 못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우리 차 타면은 아니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 막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서 지름신이 오면서 지름신 오지만 차는 못 가고 이렇게 되겠죠. 약 500m 앞 파주 동쪽 고양시청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차를 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약 700m 앞 90km 구간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이런 충격이면 이제 머리가 몇 번을 달가닥거렸을 것 같은데. 허리 아프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차가 좀 가볍기도 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사실 가벼운 무게는 아닌 게 우리 차가 한 1,300kg 정도 수준인데 이제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80kg, 그러니까 1,700kg 정도 우리까지 타고 있으면 거의 1,800kg 정도가 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가벼운 차는 아닌데 그래서 가벼운 차가 조금 튀는 느낌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세팅이나 서스펜션의 어떤 구조나 세팅의 문제도 되게 크죠.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일상주행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km 자유로 IC에서 의정부 브레이크 한번 방면 테스트할게요.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브레이크는 그렇게 뭐 인상적이진 않다. 케이블 저까지 안 밟게 되네요. 불안한 가격. 그렇죠. 이게 이제 현대기아차의 세팅 차일 수도 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100km 초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들이 브레이크를 처음에 밟으면 되게 처음에 이렇게 차가 확 제동이 되는 느낌이 좀 초반에 많이 물려있고 우리가 타고 있는 쉐보레나 이런 주의 차들은 이제 처음에 막 밀리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분명히 밟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 가까워지냐 막 이런 느낌이 좀 되게 세팅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처음 탈 때는 좀 불편한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죠. 주행하십시오. 이쪽으로 가야 되네. 일단 추월하는 게 너무 쉬워요. 스포츠 모드에서. 그전에는 되게 막 눈치 많이 보면서 막 RPM 유지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추월을 하고 있고 그냥 살짝 악셀에 힘만 주면 뭐 웬만한 일반적인 차들은 다 추월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게 내 버스를 일단 추월해서 변속되는 감각이 막 이렇게 세련되게 확 지금 두 단이 내려갔는데 내려가진 않았지만 거의만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 되니까 패들 시프트로 한번 기어를 4단, 3단, 3단.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일단 이게 지금 이제 8단 의정부터 고양 방면 8단 미션이 직진 방향입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6단이고 6단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원상으로는 한 1400
RPM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최대 속도가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달려볼 때는 한 2500rpm을 넘어서면서부터 되게 힘이 좀 잘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밟으면서 차선 변경 들어가고, 약 700m 앞 100km 구간입니다. 이거는 후측방 경고장치. 지금 이제 4000rpm 차는 확실히 잘 나가네요. 4000rpm 정도면 뭐 웬만한 차들 추월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 11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8단에 물리니까 1900rpm, 굉장히 RPM이 낮게 유지가 되네요, 확실히. 소리도 좀 조용하죠, 지금. 낮에. 여기서 이제 기어를 2단을 내려놓으면 그닥 시끄러운 소리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은 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기음도 막 듣고 싶고 이런데, 지금 아까 차 뒷면을 봤을 때는 머플러가 양쪽에 2개씩 해서 쿼드 머플러가 돼 있고, 왠지 진짜 막 마세라티 같은 소리가 날 것처럼 막 이러는데, 실제로 차 안에서 듣는 거는 그냥 세단 같은 그런 되게 그냥 조용한 배기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그냥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배기음을 뭘 하는 게 있나?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잘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뭔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찾아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되게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진 않네요. 좀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고,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 가속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시트에 달라붙는 느낌 살짝씩 나죠. 네. 확실히 전륜구동차랑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저렇게 눈치껏 비껴주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뒤에서 이제 차가 빠르게 오고 있다 그러면 1차로는 비워두는 게 맞고요. 코너링도 고속 코너링인데 타이어 때문인 것 같아요. 140 정도 넘어서니까 좀 약간 타이어가 못 받쳐주는 느낌은 나는데 그래도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지 부족한 부분 없이 잘 버텨주는 것 같고 직진 주행에서 뭐 크게 이렇게 스티어링 그 전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고질적으로 얘기를 하던 직진할 때 계속 이 스티어링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회시로 빠져나가야 돼요. 하이패스 통과했고 여기 장착일이 있어. 별로 되게 시원하게 빵빵하게 잘 나오고 사실 당연한 건데 너무 이제 좀 옛날 차를 타다 보니까 30km 이하로 수행하세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전한 경마를 간직한 전원도시 양주시입니다. 요금 3,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속은 느려요. 변속은 빠르진 않고 이게 약 1km 터널 진입입니다. 다운시프트 할 때도 그렇고 좀 한 템포 느린 느낌이라서 패들 시프트를 쓰더라도 좀 스포티하게 정말 이거는 제가 수동 변속기를 계속 타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탁탁 변속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듀얼 클러치나 이런 차들이 탑재된 그런 어떤 좀 달리는 차들하고는 비교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러니까 이제 기아 쪽에서 이렇게 애매한 노선을 선택을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이 다 탑재된 2.0에서도 지금 무슨 프리미엄인가 그쪽 트림 보니까 LSD가 장착돼 있고 뭐 이런 트림이 있고 또 이제 3.3에서는 뭐 서스펜션이라던가 브레이크가 세팅이 좀 다르게 돼 있다고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2.0 베이스에서 LSD가 장착이 안 된 모델일 텐데 여기서는 정말 세단하고 이렇게 스포츠성을 띠고 있는 그런 차들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둘 다를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5명이 탑승을 하는 차니까 예를 들면은 차 굉장히 딱딱하고 잘 달리게 세팅을 해놨을 때 만약에 가족이 같이 타고 있고 뒤에 타고 있는데 계속 한 2시간 달리면 허리 아파서 못하고 있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은 터널 진입입니다. 고려해서 좀 적당선에서 타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서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은 어때요? 아까랑 크게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이빙 모드라는 게 악셀 반응과 스티어링 반응만 약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고 서스펜션 쪽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 휘청한다라고 느꼈었던 그 느낌도 이거 스포츠 모드에 놓는다 그래가지고 따로 더 뭐 딱딱해진다던가 이런 식의 세팅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잘 달리는 차는 상위 옵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자 댐퍼가 들어가 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방 시야가 좀 안 좋은 거 말고 전방 시야는 되게 넓고 차가 일단 이게 여기 간격도 그렇고 되게 넓잖아요, 그죠? 팔이 안 부딪히고. 지금 우리 차는 맨날 팔이 부딪혀 기어가 끌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차 붙으니까 옆에 여기 뜨죠. 이런 거 안전 장비는 뭐 다 잘 돼 있고요. 근데 안에 이거 불은 자동으로 들어. 안에 보이고요. 위에. 아 이거는 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데 확인해. 시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 한 템포씩 다 느리게 반응을 하고 있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코너를 돌아보니까 서스펜션이 그냥 마냥 출렁한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속도가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도는 건 아닌데도 쏠림이 조금 덜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서스펜션이 마냥 아까 차로 변경할 때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출렁하지는 않고 김 여사가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시트도 옆부분 지금 여기 사이드 부분이 좀 잘 잡아주게끔 약 여기 지금 나와 300m 있어서 의정부 방면 우회전입니다. 하의 쏠림이나 이런 부분도 진입하지 조금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느 정도 선에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 크게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건 느껴지지 않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에어컨 잠시 끄두고 항상 뭘 마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안쪽이 안 보여.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이게 속도 감응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세팅 보면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고속 주행할 때 느꼈던 감각이랑 지금 저속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스티어링의 무게감이 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를 하거나 할 때도 아마 스포츠 모드로 돼 있으면 똑같이 이 무게일 텐데 이 무게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이게 과속 크게 방지턱이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전방에 여자분들 과속 같은 방지턱이 경우에는 있습니다. 한 손으로 계속 주차한다고 이렇게 좌우로 막 돌린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무게일 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이 느낌은 진짜 직결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별로 안 좋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속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컴포트 모드. 스마트 모드를 뭔가 모르겠네. 스마트 모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2000rpm에서 계속 변속을 해주면서 좀 차가 나긋나긋하게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킬로미터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뭐냐 요거 표시 요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차 바퀴가 헛돌게 될 때, 그러니까 빙판길이라든지 빗길 이런 데서 헛돌게 될 때 자동차 출력을 자동적으로 낮춰가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전방에 않게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걸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 할 때 뭐 이럴 때는 이거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차를 일부러 미끄러뜨려야 되니까 트랙 주행하거나 뭐 드리프트 주행 같은 거 할 때는 저걸 끄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양산차에서는 이걸 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위험한 시점이 딱 오면 꺼져 있어도 이제 자동으로 작동을 딱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하는 화물차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이거 뭐 기차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려고 스팅어를 탄다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야겠죠. 스포츠 모드로 놓고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은 끄고 한번 달려
뭐 어떤 출력 부족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엔진 힘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느껴지지 않네요. 느껴지지 않고 터널링에서도 엔진 반응은 좀 히스테릭하다. 진짜 기어 낮추는 게 좀 세련되지가 않으니까 패드 시프트를 좀 써봐야 되겠다. 시프트 4단.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차들이 좀 있어서 약간 페이스를 조절은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꽤 높고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약간 멍멍하지 않아? 이미지 뭘까? 근데 아까 이제 막 이렇게 코너 돌 때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 전혀 안 나잖아. 전혀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아직 더 빠르게 돌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약 700m 앞 기산 저수지 앞에
그리고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저기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저기서 좌회전을 했었어요. 편의점 찍고 온 거라 아, 그냥 이 근처에서 다시 돌아서. 변속기 쪽 반응이 좀 그러네요. 변속 충격이 뭐 일부러 이렇게 생기게 세팅을 해놨는지 아니면 지금 뭐 미션오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면서 기어를 한 단씩 내리거나 할 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올릴 때도 약간 이렇게 띵 이런 부분 있죠. 띵. 스포츠 모드에서만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반응이 전방에 조금 과속 방지턱이 정상적이지 않을 있습니다. 것 같다라는 느낌의 반응이 좀 있네요.